뭐 시카고에서 열렸던 만큼 200석밖에 안 남았어. 진짜 저기 누가 앉아 하는 그런 자리 빼고는 16,000석이 다 팔리면서 거진 매진이었고, CM펑크가 등장을 하면서 고향 팬들의 샤라웃을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등장을 합니다. 워게임 때 이제 CM펑크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이제 하나 더 한다. 그 부탁은 우리의 거래 정체의 대가를 밝혀주어라. 로만 레인즈 앞에서.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메인 이벤트. 도대체 이 메인이 뭔지, 이 둘 간의 거래가 뭔지 기대치를 한창 올려놓고 쇼를 시작합니다. 레이 페닉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펜타의 동생이 되겠고 굉장한 하이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WWE에서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AW에서 계약이 남아있었고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출연을 안 시켜서 계속 모멘텀을 박살을 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레이 페닉스가 데뷔를 WWE에서 해서 경기를 잘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레이 페닉스의 상대가 또 네이탄 프레이저. 이게 의도가 좀 다분하죠. 사실 유럽 투어 때도 엑시엄이 먼저 굉장히 성공적인 메인 이벤트에서 쇼케이스를 펼쳤더라면, 프레이저 역시 이번에도 한번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건데 이제 레이 페닉스 상대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데뷔지만 나중에 콜업 됐을 때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 페닉스의 성공적인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이제 로프에 다리가 걸려서 실패하거든요. 로프에 발가락이 걸려서 이렇게 앞으로 꼬꾸러졌어. 이게 근데 인디 레슬링에서 정말 정말 많이 나는 사고고, 심지어 인디에서 이걸로 사망한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레이 페니스가 순간 보자마자 바로 진짜 페이커 반응 속도로 바로 딱 가서 받아주는데, 그 장면도 좋았고, 이 레이 페니스가 굉장한 실력자라는 게 경기가 짜게 식을 뻔한 걸 또 뜨겁게 올려준 거잖아. 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고, 마이크 호글 있잖아. 레이 페닉스가 I am WWE라고 한 게 난 재밌었어. 뭐 레이 페닉스 is all elite라고 이제 선수 입단 발표를 내던 예전 AW를 생각하면 I am WWE라고 말을 시작한 게 앞으로 WWE에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장면들이 많을 것 같고요. 나 이거 순간 따낸 줄 알았네. 예, 안데를 낀 드루 맥킨타이어 다짐이 있었어요. 작년 레슬매니아, 올해 로얄 럼블, 올해 엘리미네이션 챔버 모두 망쳐버린 데미안 프리스트 박살 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초크슬램이 유리 위로 들어갔는데 자동차 앞유리에 들어갔거든요. 그 유리 파편이 이제 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유리는 정체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일단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대를 끼고 카리스마를 좀 장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 경기가 좀 대립의 기간은 긴데 대립의 깊이는 얕아.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둘도 그걸 알고 있었어. 난 차라리 드루가 LA 나이트를 대놓고 디스해서 벽을 넘어서 그 로얄럼블 떡밥으로 좀 깊이 있게 가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 이거 둘이 그냥 대본 살짝 넘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저번에 있던 위성 인터뷰 있잖아. 샬럿이 티파니의 대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티파니가 받아쳐야 될 대사를 받아칠 수 없게 대사를 쳐서 거기서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티파니를 좀 교육시켜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너 진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티파니가 문제는 중간에 애드립을 한번 치거든요. 본인이 당한 걸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샬럿이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TP가 애드립을 쳐서 샬럿을 먹였어. 그래서 샬럿이 안 들려 어버버 안 들려 안 들려 막 이거는 본인이 거기서 한번 꼬이고 나서 대사를 한번 절었어. 대사를 한번 절고 나서 본인이 당황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 들려 안 들려 이거를 대본에 없는데 쓴 거야. 여기서부터 샬럿은 이미 말렸어. 티파니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되게 좀 민감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포베이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네포베이비가 뭐냐면은 금수저 자식들 이런 거거든요. 유명인의 자식들이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들을 이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네포베이비라는 얘기가 되게 핫해요. 근데 그 네포베이비 얘기를 WWE에서 꺼낸 건 또 처음이야. 샬럿에게 이제 플레어의 딸로서 특별 취급 받는 거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샬롯도 처음에
NXT로 와서 가장 경계했던 게 그거야. 그래서 본인이 특별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 하지만 네포 베이비인 것도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링 밖에서처럼 혼자가 될 것. 이 현실에서 안드라데하고 이혼을 했고 안드라데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링 위에서도 넌 나에게 패배해서 혼자가 될 거다. 벨트가 없이 갈 거다. 그걸 이제 이혼을 한 샬럿의 현실과 빗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티파니가 칼을 갈고 왔어. 재밌긴 했지. 근데 개판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판 난 프로모가 맞아요.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 개판 날지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납니다. 이 감정을 잘 살려서 경기가 잘 될 수도 있고 이 감정이 너무 격해서 경기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샬럿은 나이아 잭스하고 경기 중간에 시멘트까지 간 적이 있어. 이 경기 열리기 전에 우리 방에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이 경기 진짜 그대로 진행되면 난리 난다. 무조건 초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나오미가 경기를 아예 못할 거다. 카길이 때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두 개 다 이루어졌죠. 비펩으로서는 본인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지만 나오미가 여기서 절대 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레슬매니아에서 큰 대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함을 어필해야 됐던 경기 3분 안에 끝났는데 이제 새로운 피니셔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부시 코타 그리고 블레어 데븐포트가 쓰던 카미고의 상대방의 양팔을 붙잡고 무릎을 밀어넣는 기술인데 그거를 좀 오히려 반대로 당겨서 코드 브레이커처럼 쓰는 그런 새로운 피니셔를 준비한 나오미.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걸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그 오랫동안에 열심히 일한 대가도 받는 것 같고 또 카길에게 또 한 번의 코인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 여성 US, 여성 인컨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레슬매니아 대진이 이 경기가 먼저 확정됐다는 게 그만큼 WWE도 기대를 많이 걸고 이 선수들에게도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은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부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을 당했음을 알립니다. 4개월간 심각한 목 부상이 있었다. 목 수술을 해야 해서 레슬매니아는 못한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계속해서 기믹 경기를 많이 했잖아. 로얄 럼블 때는 레더 매치 했고 그 다음에 언생션드 매치를 또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하면서 특정 경기 특정 스팟에서의 부상이라기보다는 4개월간 계속 악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코디의 그 알라바마 슬램 사다리 위로 들어갔던 게 목에 직격했던 게 아직도 눈에 익어가지고 그것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많은 공격들 많은 스턴트들을 언제나 도맡아서 했던 케빈 오웬스의 헌신이 결국 레슬매니아의 결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제 랜디가 경기가 없거든요. 이러면 네, 랜디 오튼에게 상대해줄 선수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게 누가 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몇 년 전 레슬매니아처럼 세스 롤린스가 코디 로저에게 쇼케이스를 열어준 것처럼 랜디가 알리스터 블랙에 쇼케이스를 열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니갈디스가 오늘 이렇게 RKO를 맞았으니까 이 RKO에 대한 복수로 선수 복귀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매그너스는 케빈 오웬스가 그냥 퇴장하고 랜디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케빈 오웬스가 퇴장할 때 랜디가 나온 것 자체가 케빈의 퇴장 확정이야. 이건 각본이 아니야. 케빈 아웃. 케빈은 이제 레슬매니아에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나오긴 나올 거란 거지. 랜디의 상대가 있긴 있을 것. 이게 US 컨텐더십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레슬매니아에서 LA 나이트와 함께 US 컨텐더십을 합니다. 초반에 마이티 문설트 2연방 날리면서 경기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최대한 재밌는 장면 위주로 가겠다 이런 뉘앙스가 펼쳐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러닝 히버텍으로 테이블이 박살이 나면서 제이콥 파투가 넘버원 컨텐더가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잘하는 프로듀서 잘하는 선수들은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아니까 못하는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서브미션이라던가 뭐 체인 이런 게 없고 그냥 잘하는 것만 계속 범프 스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중들이 좋아하는 경기 기대했던 경기를 보여줬어요. 펜타하고 카이저는 본인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경기를 보여주려고 했잖아.
그래서 노홀즈 바드인데도 무기가 의자밖에 안 쓰여지고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스트로먼은 제이콥 파투를 띄워주려고 부킹된 거야. 이러려고 부킹이 된 거고, 이렇게 쓰여지고 이제 레슬매니아는 이 US 챔피언십 그림에서 나가는 거야. 나는 이걸 계속 느껴왔었고, 스트로맨은 이제 레슬매니아를 못 뛰거나 아니면 다른 대립을 통해서 다인전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 너무나도 잘 해줬고, 파투를 잘 띄워주었다. 이제는 그 거래를 사람들 앞에서 까야 될 때가 왔다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로만이 헤이머를 반기지 않고 본체도 안 하고 쌩까면서 링으로 등장합니다. 펑크가 복귀한 것도 내 덕분이고, 펑크가 메인 이벤트 하는 것도 내 덕분이고, 그래서 이제 거래 정체를 밝히려고 하자 세스 롤린스가 등장하고, 세스 롤린스가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 호의가 원래 이제 등장하면서 본인의 유행어도 말하고 본인의 업적도 얘기하려고 했어, 로만 레인즈처럼. 근데 이제 관중들이 What's the favor 찬트를 외치니까, 그 호의가 뭐냐, 그 거래가 뭐냐 라고 하니까 세스의 대사가 더 많이 남았음에도 관중들에게 나도 그 호의가 궁금하다, 빨리 CM펑크가 나와야 될 것 같다 라고 본인의 대사를 끊고 관중들의 그 찬트를 받아주는 게, 역시 세스 롤린스는 다른 레벨의 선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CM펑크가 등장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호의와 거래는 우정과 유산, 충성에 대한 거고, 폴 헤이먼 너만은 나를 믿어줬지. 이게 내가 저번 스맥다운 후토크 때도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OVW 신인 시절 때도 CM펑크가 위기가 있었거든요. 폴 헤이먼이 쉴드를 쳐준 걸로 알고 있어요. 폴 헤이먼이 얘는 나중에 크게 될 애다라고 쉴드를 쳐줬고, 디셈버 맞아, 투 디스멤버, 이걸 이제 폴 헤이먼에게 ECW 브랜드만의 단독 페이퍼뷰 개최 기회를 주었어. 흥행도 개박살났고 평가도 개박살나면서 헤이먼이 잘릴 위기였고, 실제로 그 뒤로 바로 잘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후에, 직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투어버스에서 ECW 안에 멤버들, 빅쇼, 뭐 랍밴드, 뭐 펑크 이렇게 있었나봐. 님이 이 회사에서 잘리면 나도 잘려요. 그러니까 헤이먼이 안심시켰다는 거지. I will make them force us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나는 그들이 우리를 상대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장 그대로 계속 던져지는 거거든요. 나는 너가 레슬매니아 메인을 할 때 네 옆에 있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만을 등질 거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거진 2008년에 했던 약속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만은 황당한 거지. 내가 떡더비 오기 한참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한다고? 헤이먼은 날 사랑해. 헤이먼은 날 필요로 해. 내가 그렇게 놔둬도 얘가 날 안 떠날걸? 근데 헤이먼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족장을 사랑하고 족장을 떠나기 싫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더 크다는 거를 나타내는 눈물을 보이고, 이 눈물이 얼테이가 없는 족장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얼른 거절해. 그런데 이제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은 CM펑크 곁으로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표현이 다 직설적이지 않고 되게 빙둘러서 말하는 게 맞는데,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만의 마음을 좀 덜 다치게 하려는 문장을 골라한 그런 배려 있는 연기가 좋았고,